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583년 명 만력 11년 승지를 성경관에 보내 유생을 시강하게 하고 약 이상에게는 도정 절집 한 권씩을 각각 내려주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영부사 홍섬이 나이 80이 넘어 직사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연에도 입시할 수 없다하여 본직과 영경연의 직에서 물러나 봉조하로 수반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하였는데 입기한이 답하였다. 경은 이 나라 시구인데 비록 경연에 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다만 날씨가 따뜻할 때 입시를 해줄 수 있는지 내가 보기를 원한다. 사직하지 말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감사 권징이 개만이 되었는데 그 지역이 함경도와 접경이 되어 서로 응접할 일이 있고 그 일의 수마를 권징이 안다하여 상이 특명으로 명년 해빙기까지 연임하도록 하였는데 권징이 자기 어머니 병을 이유로 소를 올려 사직을 정하자 채직을 허락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이조참의 성혼이 두 번째 사직하는 상소를 하니 답하였다. 내 비록 불민하나 어찌 감히 그대 뜻을 억지로 굽혀 그대에게 직사를 맡기려 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계옥을 들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구제하고 싶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요즘 귀역 같은 사신의 말이야 입에 담을 것도 못되거늘 그대의 도덕으로 어찌 그것을 혐의롭게 여기는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논부의 제를 평안도 순무 어사 김수에게로 보내어 그 도내의 유생들을 한 곳에 모아 지술하게 한 다음 감봉하여 올려 보내게 하고 이산해 정철을 명하여 과차를 정하게 하였는데 생원 최덕중이 논 부분에서 이중으로 수위를 차지하자 바로 전시에 직보하도록 명하였다. 사관은 너무 지나치고 또 뒷배단이 있을 것이라 농계하니 상이 대신과 의논하라고 명하였는데 용상 박승과 좌상 정육일이 무방하다고 의논드리자 상이 고치지 말 것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보은 현감 조헌이 어리석고 각박하기까지 하여 백성들이 많이 유산하고 있다니 바직시키셨어 하니 답하기를 나는 전에 그 사람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말을 들었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1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경상도 정병이 북방을 방어하기 위해 갈 때 그들이 지나간 길목은 겁탈과 노력질을 자행하며 마치 병화로도 겪은 듯 하니 당시 인솔했던 차사원을 바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2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이족 판석 이이가 서울에 들어와 숙배하니 상이 인견하고 미유한 후 전교하기를 내가 마치 한 원제가 임금 노릇할 때와 같이 소인배를 물리쳐 멀리하지 못하여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다 하니 이가 대답하기를 박근원과 송은계는 본디 간사한 사람들이지만 허봉은 나이 젊어 경망할 뿐 간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재주가 아깝습니다. 그들 3인이 너무 중한 견책을 받아 동주의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으니 관대한 법을 따르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경 말할 것도 없다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비하건대 10명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중 3명만이 중대를 받고 나머지 7명은 버젓이 사무를 쓰고 공무에 종사한다면 이는 왕정으로 보아 편파적일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전리에 내보낸다고 하여도 그들이 어떻게 다시 조정을 탕란하겠습니까?
그리고 죄목이 같은 사람들로서 지금 3인 많이 죄를 받고 있는데도 네 하나 그들과 함께 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없으니 의기가 없음을 알만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는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한 자가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도사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가령 송의 정강 덕우 때와 같은 화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한 사람도 의에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니 그게 한탄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지금은 건간이 당조했을 때와는 달라서 만약 도살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합니다. 한때 사류로 자처한 자들의 논의가 지금 모두 같았던 것은 바로 식견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들 자신이 사류로 자처했기 때문에 성혼까지도 대단찮게 여겼던 것이니 사류가 한 짓이 어찌 그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간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한 사람이란 반드시 임금의 의중을 헤아려 교묘하게 맞추는 것인데 저들은 주상의 뜻을 돌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으니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설을 옳다고 하는 자라고 하여 그가 다 군자인 것도 아니요 동을 옳다고 하는 자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 소인인 것도 아니어서 지금 구별하여 쓰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옛부터 신하된 자로서 임금의 신임을 얻고서도 도를 행하려면 반드시 한 집안의 부자 사이 같아서 참소하는 말이 이간질을 할 수 없어야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나이 젊은 무리들이 30여 년이나 조건을 잡아왔는데 사물의 이치는 극에 달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법이었어. 지금은 주상이 모든 것을 잡으실 때입니다. 다만 관직이 높은 자가 실론을 주장하고 보면 권간의 혐의가 있고 또 비부들은 나이 젊은 무리들에게부터 그것을 매작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여 그것이 정의 아래로 돌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망이 있고 물론을 진정시킬 만한 인재를 얻어야만 조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인재를 얻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신은 인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저들이 틀림없이 신복도 아니할 것입니다. 성운이 만약 올라온다면 잘잘못을 서로 도와서 나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오게 하기가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 경이 있으니 내 마땅히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지금 인재가 적고 문사 중에는 쓸만한 인물을 얻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유립이 많이 배웠고 재주가 있는데 남을 업신여기는 병통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대현 이하로서야 전혀 병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실로 쓸만한 인물인데 매번 의망을 하여도 낙점을 않으시니 혹시 무슨 참간의 말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립은 그를 칭찬하는 자도 없지만 헐뜯는 자도 없으니 어디 쓸만한 자라고 하겠는가? 대체로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그 이름만 주의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시험 삼아 써본 뒤에야 알 수 있다 하였다. 이가 또 정구가 쓸만하다고 하리니 상이 이르기를 불러도 오지 않는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천천히 다시 불러보겠다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대체로 특수를 하면 주상의 뜻을 받들어 감당하기가 벅차서 오지 않는데 바로 성운이 오지 않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성운이 전번에는 벼슬할 뜻이 전혀 없어 마치 서울로 관직에 임명된 자처럼 한산코 직에 나아가지 않더니 지금은 그전같이 그렇게 굳게 뜻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아 벼슬하고 싶은 뜻이 조금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운이 지병이 있어 비록 오더라도 직사를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한관에 참찬관을 겸한다거나 혹은 가선으로 특진관이 되어 입시하여 개옥하게 되면 도움이 됨이 있을 것입니다. 관작을 어찌 아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우홍은 어떠한 인물인가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착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시비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한이는 바로 미치광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가 한 짓은 본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기까지 한다면 이는 지나친 일입니다. 묵은 부도라는 죄명으로 승복하도록 문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이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인이 만약 나를 임금으로 생각했다면 감히 그러한 일을 했겠는가? 그것이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짓 전례를 핑계대어 제 속셈을 실행하였으니 이는 바로 간사한 인물이지 미친 사람이 아닌 것이다. 박근원이 위아래를 옹패하였으니 그가 주고와 같은 자라면 한이는 바로 이사 같은 자이다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정원이 몽준을 핑계로 소장을 즉시 바치지 않고 있으므로 박근원 역시 구례를 빙자하여 중간에서 막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예를 혁파하지 않으면 근원이 했던 일이 후일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화평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전일 3사의 사람들을 다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의 생각에는 조정은 한 조정인데 만약 그 사람을 모두 쓴다면 논의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끝내 귀일되는 때가 없을 것이니 모두들 다시 기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3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이조 참의성 혼이 서울에 들어와 숙배를 하지 않고 사직 상소를 올리니 상이 인견하였다. 성훈이 지금 정원이 취하고 있는 모든 국가 이해에 관계된 중의 소장에 대하여 몽준하고 나서 입계하는 주례를 파기하여 옹패기를 막아야 한다고 청하니 상은 이를 영원한 규식으로 삼기 위하여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대신의 뜻이 모두 정운의 말이 지당하다고 하자 정운의 승전을 받들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3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독서당에 선발된 외임인들은 인물이 합당하지 않으니 모두 제외하고 다시 더 가려보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3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김우홍을 전라감사로 이 사내를 이족 판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1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상감사 유성룡이 안동 본가에서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입기안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상소의 내용을 보니 뜻이 꽤 다르다. 일찍에 한마디도 의심하는 말을 한 일이 없는데 지금 그의 말이 이 같으니 이는 남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불안한 뜻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성룡이야 10년을 경악에 있어 내 그를 자세히 아는데 그는 진실로 현사이며 재주가 뛰어난 조신이다. 다만 노모가 있기 때문에 번번이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성룡이 내 뜻을 알아주면 다행이겠다. 지금 해유하기를 경의 상소는 보았다. 경에겐 노모가 있고 집이 본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을 본도의 관찰사로 삼았으니 경이 만약 노무로 인하여 사양한다면 내 감히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경은 부임을 하고 자피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1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라 혹은 박선이 조방장으로 북도에 부임하면서 전마를 팔아 곡식을 사서 자기 첩의 자식을 위해 곡식을 바치고 허통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잡아 들여 공문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1월 10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전 조화상 노수신이 상을 마치자 다시 조화상에 임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1월 3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성질사 최황은 서장관 이성임 일행의 거량이 뒤떨어져 있었는데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강을 건너가 버렸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그리고 전승지 유영림은 종성부사로 있을 적에 오랑캐들이 성을 포위하였을 때 강탄에서 항전하던 부사가 모두 오랑캐들 손에 죽었고 또 성밖의 거민들이 많이 살상되고 노략적을 당했는데도 다만 10여 명으로 보고했으며 인견하였을 때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기망한 죄가 큽니다. 잡아들여 국문하도록 하시고 병사 김우선은 그 책임이 오로지 주장에게 있는 것이니
역시 함께 잡아들여 검문하도록 하시고 도 순찰사 정은신도 함께 치고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영림은 아랜대로 하고 김우서 최한과 도 순찰사 등은 너무 중하니 연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12월 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이주 참의 성혼이 5차례에 걸쳐 사면 상소를 하였으니 윤허하지 않았다. 예족 판서 정철이 예문관 제학 겸직을 사면하는 상소를 2차에 걸쳐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12월 1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양양부사 유몽학이 사직 상소를 올리니 답하였다. 공론이 있기 마련이니 스스로 변명할 것 없다. 사직하지 말라.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12월 1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해주사는 유학 박추가 상소하였는데 내용의 대개는 김성일은 경박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동서의 치열한 피해 싸움을 한 것은 오히려 허봉보다 더하였고 유몽학, 서인원, 허상은 자신들이 제줄한 것을 알고 과업은 일삼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높은 자세로 다투어 첩경을 쫓아다니면서 김첨 같은 무리들을 부형 모시듯 받들었다. 우 성전은 맨 먼저 이 배척의 논의를 제창하였고 홍혼, 정희적은 분주히 지휘하였으며 이경률, 이징은 선봉 노릇을 하여 그 모두가 송은계보다 더한 자들인데 그들만이 죄의 그물에 빠졌기 때문에 음이 성하고 양이 미약하여 가을에 천둥이 치고 겨울에 안개가 일고 온갖 변괴가 일어나고 있다. 홍 여수는 죄에 얽어넣은 계책을 이루지 못하고 전하가 굳게 거절하시는 것을 보고는 패리어한 말을 많이 하고 부도한 짓도 많이 하였다. 그러니 이들을 만약 중한 법으로 드러내 처단하지 않는다면 신민의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성훈이나 정철 같은 이에게는 헌장을 맡겨 그들로 하여금 풍속을 바꾸어 놓게 할 것이며 또 서울도 곡식 열석을 바치며 모두 호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을 운운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답하였다. 바른 말을 상소하여 가상이 여기는 바이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12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북도 방어의 이말 초시 입격자 80명에 대하여 도남문 밖에서 전시를 보이고 유생들은 인정전에서 정시를 보였는데 무과에 있어서는 강서를 면제할 것을 특명하였다. 양사가 여러 날을 두고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내금이 송익수가 장원으로 뽑혔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12월 17일 얼측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옛날에도 그 뇌의 일을 원수에게 맡겨더라도 사신을 자주 보내 형세를 살피곤 하였습니다. 김종수가 육진을 설치할 때만 하여도 위임함이 아주 지극하였다지만 사명만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북녘지대가 조금도 편안할 날이 없이 온 나라를 힘을 기울여도 지탱하기가 어려운데 도 순찰사가 내려간 지 이미 1년이 지났으나 전수의 대책에 있어 이렇다 할 조치나 계획도 없고 다만 전후의 장계에 의한 길이 있을 뿐 요령에 있어서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년 봄까지도 어떠한 결론이 없이 다시 금년처럼 군대를 징발하 군량을 운송해야 한다면 공사를 막론하고 힘이 다하여 선후책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주와 지략에 있는 선비를 골라 단기로 달려가서 오랑캐의 정세도 정탐하고 여러 장수들의 뜻도 충분히 알아 싸울 때 싸우고 지킬 때 지키는 기틀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 도 순찰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오게 하여 그 다음 조정에서 어떠한 계책을 세운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는 데서는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